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O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새해 첫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민심을 좀 짚어보려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후보 40.3, 윤석열 후보 37, 두 후보 간의 격차는 3.3%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고요. 심상정 3.6, 안철수 9.2, 약진이 두드러지죠. 허경영 2.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민심에서 2030의 표심이 또 주목되고 있죠. 만 18세에서 29세의 지지율 추이를 쭉 살펴보시죠. 변동폭이 큽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일단 윤석열 후보 30%대 회복했고 이재명 후보는 5%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안철수 후보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0대 지지율 추이도 살펴보시죠. 네, 20대의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변동폭이 큰데요. 일단은 이번 주는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요. 1월 4일부터 5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선 두 가지가 고민일 것 같습니다. 2030의 표심이 하락하고 있는 점이 좀 주목되고, 두 번째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좀 보이는데 전 연령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처럼 치고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만큼 이재명 후보가 능력이 있다라고 검증이 되고 있는데 그 지지율에 대해서는 치고 올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20대나 30대 지지율이 하락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요. 우선은 이번에 OBS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좀 지켜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건 아니었어요. 보수 표심이 더 잡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내가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많았다. 그러면 10대에서부터 30대만 우선 좀 보게 된다면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지금 10대에서 20대는요, 제가 소식 좀 빼고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을 지지하신다는 분들은 23%, 국민의힘을 지지하신다는 분들은 35%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1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30대를 우선 본다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26%, 국민의힘 44%, 지금 이렇게 40%, 그러니까 그 20%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왜 10% 차이, 20% 차이를 왜 말씀드리냐면, 네. 그럼 그 결과에서 차기 대선 후보라든지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퍼센트의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숫자는 우선은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 차이는 차기 대선 후보에서는요, 거의 3% 정도, 4% 차이가 나고, 10대에서 20대는요, 그리고 30대에서는 9% 차이가 납니다. 그 말씀은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석을 비슷하게 한다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후보, 그러니까 차기 대선 후보라든지 양자 가상 대결에서 지지할 때는 한마디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빠졌거나, 아니면 일부는 내가 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아니면 나는 이번엔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는 표로 분산이 됐다라는 점에서 10대에서부터 20대 우리가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는 점에서 저는 동의가 약간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20, 30대 표심이 어느 정도 돌아온 부분은 환영할 만한 것 같은데 40, 50대는 아주 큰 차이로 이재명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좀 무섭잖아요. 그럼요.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미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어제까지였죠. 어제까지 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국면,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다. 아까 우리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상당 부분 이제 국민의힘에게 걸었던 기대들을 이번 어떤 갈등 국면이라든지 여러 좀 미진한 모습들을 통해서
좀 이 지지를 철회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유보 상태로 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아무래도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분명히 더 보여드려야 되겠죠. 실망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이상의 노력을 더 해가지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40대, 50대, 지금은 한 10년 전은 30대, 40대였죠. 국민의힘 내지는 그 전신 정당들이 늘 약한 계층이라고 불렸던 나이대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젊은 세대들한테 다가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중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제나 안보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나 양극화, 그다음에 어떤 경제 불평등 같은 문제들은 다소 소홀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로서 지금의 40대, 50대가 국민의힘을 쉽게 지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또 문재인 정부 통해서 이제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걸었던 기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저희가 앞으로 훨씬 더 좋은 모습, 수권 정당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좋은 모습을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지만이 이 40대, 50대의 표심도 그나마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적 성찰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앞서 살펴본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약진이 주목될 수밖에 없죠. 마이 10% 돌파했다 여론조사 결과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안철수 후보 입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도 나왔죠. 단일화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단일화를 주제로 윤석열 후보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다면 다만 협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만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반사 이익을 안철수 후보가 얻은 것이다. 딱히 뭘 한 게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단일화 제안 지금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에서 단일화 처음 나왔고 단일화 얘기 웬만하면 안 꺼내려고 했던 게 만약에 단일화를 꺼내게 되면 흡수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상승세가 자신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좀 뺏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일부분 반사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성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지금 이번 지지난해 총선을 치른 이후에 사실 반문의 기치를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정책적 기조나 정치적 노선들을 굉장히 유사하게 가져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윤석열 후보에게서 빠졌던 지지율들이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에게 전가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역설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하는 순간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뭔가 욕심이 있다, 거기에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순간 지금의 지지율도 사실 거품처럼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 양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라라는 기대를 하시면서 사실 안철수 대표를 좀 지지했던 것일 거거든요.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많이 그랬을 텐데 만약에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순간 사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어차피 될 것인데 당신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지율도 아직 10%대밖에 안 되는데 당선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얘기를 끝까지 꺼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가장 이제 물이 익어서 더 이상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아마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단일화를 제안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입에서 단일화는 얘기가 나왔다. 뭔가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일단 안철수 후보 약진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선택지가 다양해져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안철수 후보랑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하게 된다면 이제 힘겨운 싸움 아니겠습니까?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죠. 이준석 후보가 후보가 아니죠.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내가 안철수 후보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절대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나왔어요. 많이 겪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저는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를 저도 이렇게 정당 내에서 겪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또 단일화를 해봤던 이준석 대표도 했던 얘기가 절대로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왜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 과정에서 일조에 자그마한 작은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일화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100%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군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그런 과거 경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4.7 재보선 때는 많이 양보한 측면도 좀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인데 예.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점을 국민의힘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과정을 가졌던 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고 4.7 재보선에서는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희생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쓰고 버렸다 약간 좀 강한 발언을 했는데 오늘은 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것도 좀 취소할게요. 다만 약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은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평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럼 민주당의 지금 정말 스탠스는 무엇이냐. 그쪽에 단일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물론 여기를 주의하는 그런 선대위 자체에서 본부는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략이라든지 기획 쪽에서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스탠스는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국민들께서 잠깐 민주당에 관심을 가져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책으로 어떤 모습을 더 보여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국정 안정론으로 국민들께서 좀 많이 지지율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럼 진정으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무엇인가? 아직 국민들께 정확하게 우리 민주당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대로 보여준 것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근차근하게 좀 섬세하게 다가가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기간이 더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당의 어떤 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